집합건물 등기부. 그 집합건물 등기부는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일단 집합건물은 가로 열고 네 부분이라고 써놔봐요. 네 부분. 자, 네 부분과 관련돼서 그 3페이지 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백이 있죠. 여백에다 이렇게 한번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집합건물은 자 전체적으로 몇 부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네 부분입니다. 그럼 밑에다 크게 한번 써봐요. 자, 오늘은 집합건물은 큰 윤곽만 잡아놓고 갑니다. 자, 한동 전체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표제부. 그러면 한동 전체 표제부에서 이렇게 나눠서 상단과 하단이라고 나눠놔요. 상단과 하단.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전유 부분의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표제부. 네 번째 뭐예요?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뭐예요? 얼굴하고 적어놔요. 그래서 집합건물은 몇 부분이에요? 네 부분입니다. 자, 전유 부분 표제부도 상단과 하단으로 나눠 넣어보세요. 상단과 하단. 자, 집합건물은 특수해져요. 자, 우리가 이제 상단은 뭐가 들어가느냐? 건물의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한동 건물의 표시. 전체에 대한 건물이 들어가요. 하단은 뭐에 전체 땅이 들어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자,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들어가요. 하단에는 뭐가 기록되느냐? 대지권 표시가 기록됩니다. 자, 대지권 표시에는 이제 종류와 비율이 기록돼요. 종류와 비율. 자, 그래서 이제 집합건물 그러면 제발 좀 부탁이에요. 좀 외워요. 좀 외워. 좀 집합건물 시험 보는 시험장에 가는데 집합건물 양식 구조도 모르면 봐봐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자, 한동 전체 표제부에는 뭐가 기록되어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 그것만 봐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에 대지권 표시가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 표시는 어디에 기록돼? 읽어봐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 기록돼.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거기까지 써놓고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아파트라고 생각해봐요. 이 전체 땅이 전체 건물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상단. 밑에 있는 전체 땅이 어디로 가요? 하단에 기록된다라는 거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근데 이걸 외우라고 그러니까 다 뭐예요? 외우다가 말아요. 그냥 대지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 부분을 무슨 부분이라고 그래요? 이게 전유 부분이야. 그것만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분의 1이죠? 10개니까 10분의 1. 그 하단에 기록돼. 이걸 뭐라고 그래? 읽어봐요. 대지권의 비율이 기록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대지권의 비율하고 대지권의 종류는 어디에 기록돼요? 대지권 표시란에 기록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거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줄 한번 꺼봐요.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대지권 표시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요 두 개를 묶어요. 공통점은 뭘까요? 대지권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대지권 등기는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있네. 읽어봐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 그러면 대지권 표시는 어디? 전유 부분의 표제부 하단. 읽어봐요. 종류와 비율. 이번 달 코스는 이렇게 윤곽만 잡아놔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집합건물은 다음번에 치고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상단 올라가 보죠 이제. 자, 행강편 쳐놔요. 한동 전체 표제부 줄 쳐놔봐요. 행강편 쳐놓고 거기 바로 밑에 안으로 쏙 들어가 봐요. 상단에 뭐가 나와요? 한동 건물의 표시. 행강편 쳐놔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중간에 가봐요. 중간에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중간에 쭉 내려가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이걸 좀 외우란 말이에요. 집합건물은 그러면 읽어봐요. 상단은 읽어봐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그러면 저 4페이지로 가보죠. 자, 4페이지로 가니까 전유 부분의 표제부 행강편 쳐놔요.
그러면 상단에는 뭐가 기록돼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 중간에 가봐요. 중간에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거기 뭐가 기록되는지 봐봐요. 종류와 비율. 그렇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기록된다. 어때? X.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은 어디란에? 대지권 표시란.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봐봐요. 전산 등기의 각구 얼굴은 일반적인 등기부의 각구 얼굴과 동일하다. 찾았어요? 그래서 각구 얼굴가 뭐가 돼 있다? 생략돼 있다라는 거예요. 생략. 그래서 집합 건물은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몇 부분이다? 네 부분. 읽어봐요.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구, 얼굴. 각구는 무슨 건? 또 까먹었다.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지금은 집합 건물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발 좀 빌어요. 제발. 집합 건물은 매년 출제가 되거든. 그러면 이 양식 구조 정도는 우리가 좀 잡아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부분. 좀 애우라고요. 이렇게. 이제 지금과 순간 싹 머릿속에 지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집합 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와 전유 부분의 표제부와 각구 얼굴.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에는 뭐가 기록돼요? 한동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뭐가 기록돼? 종류와 비율, 각구 얼굴. 몇 부분? 네 부분. 내용은 다음 달에 들어갑니다. 집합 건물은. 자, 그러면 이제 거기 4페이지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다시 그려봐요. 이제 자, 이렇게 그려서 여백 가운데다 다 그려봐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표제부, 각구, 얼굴. 이제 위에 뭐 써야 되니까 좀 가운데다, 여백 가운데다 써봐요. 그러면 이제 각각을 뭐라고 그러냐? 이 각각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렇게 써놔요. 이걸 등기 기록이라고 그러는 거야. 등기 기록. 자, 그러면 등기 기록은 표제부 기록, 각구 기록, 얼굴 기록. 그래서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이제 개념이 하나 탄생하네요. 각각의 정보 자료.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정보 자료. 그럼 앞으로 이제 등기 기록이란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를 뭐라고 그런다? 등기 기록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 정보 자료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봐봐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일부 1처제,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1처제가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써요. 한 부동산에는 몇 등기? 1등기 기록주의가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러면 표제부도 몇 기록이 돼야 돼요? 한 기록, 각구도 한 기록, 얼굴도 한 기록. 그러면 표제부가 2기록이 되면 어때는 중복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묶으면 또 뭐가 나오느냐?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란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등기부란 표제부, 각구, 얼굴 몇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세 부분.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집합 건물은 몇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네 부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등기 기록과 그러면 등기부의 개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의미상으로는 달라요. 그러면 등기 기록이라는 것은 각각의 기록을 뭐라고 그래?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부라는 것은 표제부, 각구, 얼굴 몇 부분으로? 세 부분. 집합 건물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 이게 바로 등기부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거 편성하고 이 부동산을 묶어봐요. 이거 묶어서 이제 이런 게 하나 탄생해요. 뭐라고 써놨죠? 이게 바로 물적 편성주의야. 물적 편성주의. 그럼 물적 편성주의란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를 무슨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부는 몇 종류로 구성된다고 그랬어요? 크게 2개 앞에다 써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서서히 이제 윤곽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등기부예요? 전산 등기부죠.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요 파일을 똑같이 복사를 해내. 그 복사본 이름이 뭐냐? 뭐라고 써놨죠?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부 부본 자료란 그럼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고 써놨어요? 보조 기억 장치. 그렇죠. 보조 기억 장치를 등기부 부본 자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미 배웠으니까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아까 무슨 등기라고 그랬죠? 사실의 등기.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권리. 그러면 요 밑에서 이제 묶어놓고 요걸 권리라고 그러죠. 권리 등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무슨 증이다? 권리증이야. 그러면 권리증을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 정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이제 별표가 3개짜리가 되네. 자, 등기필 정보란 이거는 그러면 우리 물건을 사면 뭘 받죠? 영수증을 받죠. 그러면 우리 등기가 끝나면 영수증을 받아. 이게 바로 일종의 뭐예요? 영수증이야. 등기필 정보야. 자, 영수증은 재교부해야 안 해? 안 하죠. 안 하잖아. 그러면 등기필 정보도 재교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절대 뭐예요? 재작성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하고 등기필증은 같아야 달라요? 이거는 같은 거예요. 차이점은 뭘까요? 이거는 구닥다리, 이거는 새거, 이거는 헌거, 새거의 차이가 나타나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가 뭐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자,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 정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의 개념 또 우리 가르쳐 드렸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럼 몇 개 하나 더 해놓고 몇 개 한 번 더 써보죠. 자, 여기는 표제부야. 표제부는 몇 개월이에요? 자, 여기는 1개월이라고 써요. 등기를 1개월에 등기를 강제해.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상 1개월을 강제해. 자, 요거는 가꾸는 60일에 등기를 강제해. 요거는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등기를 강제합니다. 근데 여기 가꾸하고 얼굴을 강제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꾸 여기 점 찍고 얼굴을 등기를 강제하는 게 있어. 이게 어디에서 강제하느냐? 명의신탁에서 3년을 강제해. 3년을 강제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머릿속에 이제 등기부의 양식, 조금 전에 이제 양식을 배웠고 이제 입체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이제 그래야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적을 거는 다 적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집에 가서 부지런히 이제 숙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외워놓고 이제 또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등기 기록이라 뭐라고요? 등기 정보 자료 외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1부동산에는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 그러면 부동산하고 편성이 만났다. 무슨 편성지? 물적 편성지. 그러면 우리 등기부는 뭘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다. 부동산 중심으로 등기부가 편제가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무슨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다. 자, 그러면 등기부는 토지 등기와 건물 등기와 몇 안에 있다? 이원화. 그러면 등기부 전산 등기부죠.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바로 읽어봐요. 보조 기억 장치. 그걸 뭐라 그래? 등기부 부본 자료라.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란 읽어봐요.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읽어봐요.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 그래? 등기필 정보야.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가꾸는 60일. 가꾸가 무슨 건? 소유권. 그러면 가꾸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며칠? 60일.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우리 이제 갈고 닦았으니까 읽어봐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죠. 지목 변경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몇 개월에? 1개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애우라는 소리예요. 애우라는. 이건 영어는. 그러니까 뭘 외워야 되고 뭘 이해할 걸 그걸 분간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이제 잡아놓고 들어가야 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요. 그러면 지번 변경은 자, 지번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이야? 1개월. 어디에서? 등기법에서. 그죠? 등기법에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시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60일. 그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전세권은 물건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건이죠. 그러면 명의신탁은 몇 년? 3년. 그럼 전세권은 물건으로서 3년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뭘로 처벌받아? 명의신탁으로 처벌받는 거야. 그러면 3년을 등기 안 한다. 그러면 얘를 뭐라 그래요? 장기 미등기자죠. 그러면 장기 미등기자는 뭘로 처벌받아요? 명의신탁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윤곽이 안 되니까 앞으로 이제 등기법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이거는 이해가 아니야. 이거는 틀을 잡아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집에 가셔서 좀 외워오라고. 다음 주에 숙제예요. 읽어봐요. 또 까먹었다. 등기 정보 자료. 1부동산 몇 등기? 1등기. 무슨 편성지? 물적 편성지.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올고 세운자 일반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된 거죠. 그러면 요거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 파일 이름이 등기부 부본 자료. 무슨 장치라고 그래요? 보조 기억 장치. 그러면 권리증이란 등기 필정보로서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누가?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니까 이 등기법이 바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설명을 못 알아들어요.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왔네요. 자, 표제부 몇 개월? 1개월 갖고, 1실 갖고 올고, 3년 어디에서? 명의신탁에서. 이렇게. 표제부 그러면 무슨 번호? 표시번호. 또 어떻게 받았다.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얼굴은? 순위번호. 그러면 갖고하고 다툼이 벌어져. 그러면 갖고 그러면 같은 거에 다른 거예요. 같은 거. 무슨 번호? 순위번호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얼굴하고 다툼이 벌어진다. 요 번호에 따라서 결정되죠. 무슨 번호? 순위번호. 갖고하고 얼굴은 다툼이 벌어져. 그럼 접수장에 기재된 순서대로. 무슨 번호? 접수번호. 그럼 올해 문제 하나 풀어봐요. 저당권과 자 소유권이 자 소유권에 다툼이 있을 때 자 순위 번호에 따른다. 순위 번호에 따른다. 이 지문이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자 저당권은 갖고 열고요. 얼고 저당권 소유권은 갖고 같은 거 다른 거 순위 번호 접수번호. 그럼 여기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이게 올해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은 외우기는 열심히 외워요. 같은 거 순위번호, 다른 거 접수번호. 그러니까 써먹지를 못하는. 이 등기라는 것은 지적과 달리 이 등기라는 것은 머리가 되게 탄력적이어야 돼. 이 윤곽이 잡혀있는 데에서 활용을 해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요것만 오늘 배운 것만 딱 정리가 되면 등기법은 다 끝났어. 저걸 활용만 해먹을 수 있다면. 근데 이걸 그렇게 외워달라고 그래도 안 외워요. 그러니까 안 외우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등기법이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완전히 오늘 프린터 가서 시험을 봐야 돼. 다음 주에. 근데 시험 본다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나타나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자기가 그릴 줄 알아야 돼. 표제부 따가면 표제부,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갖고는 무슨 건이에요? 소유권. 무슨 번호?
승인 번호,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얼굴은 목차가 동일하죠. 그럼 집합 건물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부분. 한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각 걸고 한동 전체 표제부 상단, 한단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상단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하단은 대지권 표시. 대지권 표시에는 비율과 종류.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 표시를 뭐라 그래?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는 몇 종류? 두 종류. 이게 딱딱딱 머리에 윤곽이 잡혀야 돼. 그래야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페이지로 가보죠. 자, 5페이지 보니까 3번에 뭐가 나오죠? 등기의 분류가 나와. 등기의 분류. 등기 분류는 6개예요. 6개로 분류돼요. 자, 오늘 여기 봐봐요. 몇 분이? 2시 30분부터 중개사법 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시간 뒤에 보강 잡지 말라고 그러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시 반까지는 끝내야 돼. 1시 반까지 식사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제 뒤에 있는 시간 보강 잡지 말라고 그러세요. 보강. 제 마음대로도 못해, 강의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시 반 보강 잡으려면 몇 시부터 잡으라고 그래? 3시부터 잡으라고 그래. 3시부터 잡으라고 그러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공지가 돼서 2시 반부터 6시까지 중개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이제 등기 분류 봅시다. 첫 번째 뭐가 나와요? 대상, 그죠? 대상 줄 거나 봐요. 대상 그 밑에다 객체라고 써봐요. 객체. 자, 그러면 객체에 따른 분류로서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 오른쪽 봐봐요. 토지하고 건물. 그래서 토지에 관한 등기 줄 서놔요. 그 다음에 건물에 관한 등기. 자, 밑에 건물에 관한 등기. 그러면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돼 있다라는 걸 다시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대상에 따른 분류로서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토지에 관한 등기. 자, 두 번째 뭐예요? 건물에 관한 등기. 그러면 토지에 관한 등기 저 옆으로 가봐요. 자, 요 박스 옆에 맨 옆에 여기 여백이 있죠. 그러면 요 자리에다 뭐라고 써놓냐면 필지라고 써요. 필지. 자, 필지. 맨 옆에다 필지. 자, 필지라는 것은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뭐냐? 이게 바로 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는 뭘로 등기되죠? 필지로. 필지란 무슨 단위를 말한다? 토지 등록 단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건물과 관련돼서는 요 옆에다가 이렇게 3개를 써놔요. 옆에 첫 번째 정착성이라고 써놔요. 건물 옆에다가 정착성. 자, 건물이 등기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정착해야 되고, 액이 분단해야 되고, 영도성을 갖춰야 돼. 예자가 무슨 예자일까요? 바깥 예자. 기자는 공기 기자가 돼. 그러면 안공기와 바깥 공기와 차단을 이루려면 읽어봐요.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예가 하나 발생했어요. 주벽이 없더라도 예적으로 가능한 거. 여기까지 이제 숙지를 해놔야 돼. 뭐가 있죠? 개방형 축사라는 게 있어. 이 개방형 축사는 벽이 없으면 원래는 등기가 안 돼요. 등기가 안 되는데 우리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우사라고 적어놔요. 우사가 뭐예요? 소를 키우는 거.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서만 개방형 축사가 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주벽이 있으면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개방형 축사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시작해.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우사다 돈사다? 우사. 바닥 면적이 얼마? 200제곱미터를 초과해야 돼. 그러면 객체에 따라 물려.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암기를 좀 해놓으라는 거예요. 객체. 자, 객체에 따라 물려서 읽어봐요. 뭐가 있죠? 토지와 건물. 토지는 뭘로서? 필지. 필지는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건물이 등기가 되기 위해서는 읽어봐요.
정착성, 애기분단성, 영도성. 여기까지는 암기가 돼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해봐요. 자, 주유소 켜높이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켜높이라는 것은 뼈요? 주벽이 없잖아. 켜높이라는 것은 지붕이거든. 그러면 주유소 켜높이는 등기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사이로는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사이로. 사이로가 뭔지를 모르셔서 그래. 사이로는 저장 창고야. 저장 창고. 자, 저장 창고로서 우리 애각에 가면 이렇게 탱크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문이 있거든. 이 사이로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 농협협동조합이야. 농협협동조합은 농산물을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저장 창고. 뭐가 되죠? 사이로가 되는 거야. 사이로. 그럼 사이로는 봐봐요. 정착성이 있고 예기 분단성을 갖추고 용도에 맞아. 그래서 등기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가설 건축물은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무슨 성이 없어서. 정착성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등기가 되는 물건이 아닌 것 이걸 자꾸 종류를 외울 생각을 해요.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뭘 외우라는 거예요? 이걸 좀 외워달라는 거예요. 봐봐요. 객체에 따른 물리로서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 있다. 토지는 뭘로? 필지. 필지는 무슨 단위? 토지 등록 단위. 건물로 등기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원칙적으로. 무슨 성? 정착성, 애기분단성, 영도성. 애기분단성은 뭐가 있어야 돼? 지붕과 주벽. 주벽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난한 특별법이 하나 제정됐어. 그게 바로 뭐요? 개방형 축사. 그러면 잘 봐봐요. 기농을 합니다. 기농을 할 때 그러면 돈사 짓는 게 나아요? 우사 짓는 게 나아요? 우사. 그러면 이왕이면 바닥 면적을 몇 제곱미터로? 그래야 뭐야? 등기가 된다는. 등기가 되면 좋은 점은 뭐냐? 은행 가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담보대출 돈이 생기니까 소가 뭐예요? 소가 굶어 죽고 있어. 그럼 돈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죠. 사료를 사 먹여서 소를 키우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개방형 축사는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축산 농가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대상에 따른 분리로서 읽어봐요. 객체에 따른 분리로서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밑에 기능으로 가요. 기능. 기능 찾았어요? 예, 기능은 역할이라고 써요. 자, 등기부의 역할에 따른 분리로서 우리 이제 등기부 배웠으니까 써먹기만 해주면 돼요. 자, 앞으로 이제 계속 그림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만 그릴 거면 여기는 읽어봐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얼굴. 표제부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갖고 얼굴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역할에 따른 분리로서 표제부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배웠죠? 사실의 등기. 그럼 그 밑에 가봐요. 무슨 등기가 나오죠? 사실의 등기. 그러면 사실의 등기를 밑에다가 이렇게 써요. 표제부 등기라고 써요.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등기라고 써요. 자, 그 밑에 무슨 등기가 나와 있죠? 권리의 등기. 권리의 등기는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갖고 얼구의 등기라고 써놔요. 갖고 얼구의 등기. 갖고 얼구의 등기를 무슨 등기다? 권리의 등기야. 자, 그러면 왜 이런 걸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이렇게 나눠놓은 반자리, 요 자리 있죠.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몇 개 적어봐요. 자, 밑선에다가 추정력이라고 적어봐요. 가등기라고 적어봐요.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적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실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험에 엄청나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별표 5개짜리야. 별표 5개. 자, 그러면 몇 개 한번 점검해보죠. 무슨 역이라고 썼어요? 추정력. 이거는 가등기, 무효등기, 유용. 자, 추정력은 추측이거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표제부에는 인정이 안 돼. 갖고 얼굴만 인정이 돼. 그러니까 이런 실익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추정력과 관련돼서 민법에서 2.5점짜리가 나왔거든. 자, 그러면 여기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건이에요? 채권. 채권은 뭐예요? 채권은 뭐예요? 이거잖아. 권리잖아. 권리. 그러면 임차권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어때? 맞죠? 이게 올해 민법에서 2.5점짜리야. 결론적으로 권리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미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등기네. 가가 뭐예요? 임시가짜야. 임시가.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부동산의 신상인데 순위를 보존할 이유는 없어요. 권리의 등기에서만 가등기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표제부에는 가등기 역할을 못해. 가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만 인정된다?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된다라는 거야. 자 아직 안 배웠는데 자 무효등기 유형을 볼까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타서 일단 멸실등기야.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럼 불탄 자리에다 이렇게 노란 집을 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흰 집하고 노란 집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흰 집 표제부를 노란 집 표제부로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영어는 무슨 등기? 멸실등기. 영어는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럼 결론적으로 표제부는 이용이 안 돼. 어디에만 이용이 돼? 권리의 등기에만. 그러니까 이런 역할 때문에 크게 표제부 등기하고 사실의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를 이런 실익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추정력, 가등기, 무효등기 이제 엄청나게 보게 될 겁니다. 몇 개 더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그냥 예를 한번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뭐예요? 역할에 따라서 읽어봐요. 사실의 등기와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 이걸 배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기능에 따른 분류로서 크게 무슨 등기랑 나눠진다? 사실의 등기와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암기해야 이런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 봐봐요. 이게 뭐예요? 표제부죠. 요거는 갖고 요거는 그럼 표제부의 내용, 각구의 내용, 얼구의 내용.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읽어봐요. 내용에 따른 분류야. 내용에 따른 분류. 그래서 거기 3번에 뭐가 나와요? 내용에 따른 분류. 그러면 저기 첫 번째 무슨 등기가 나와요? 기입 등기. 그럼 줄 한번 쳐놔봐요. 새로운 줄 쳐놔요. 자, 새로운만 줄 쳐놓으세요. 등기 원인에 의해서 새로이 줄 쳐놓으세요. 새로이. 그러면 기입 등기가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읽어봐요. 새롭다. 그럼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거. 무슨 등기? 기입 등기가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거 배웠죠? 요거 한번 읽어봐요. 각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거 뭐예요? 보전. 그래서 그 뒤에 보전 동그라미. 보전. 자, 요걸 최초로 개설하면 뭐예요? 설정. 그러면 설정 동그라미. 그 다음에 뒤에 이전 동그라미. 그러니까 보전 설정 이전은 뭐예요? 요거는 두 가지 요건을 갖췄네. 보전 설정 이전 무슨 등기? 기입 등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경 등기는 가로 안에 줄 쳐놔봐요. 자 후발적 줄 쳐놔요. 후발적. 그 다음에 일부 줄 쳐놔요. 일부. 자 변경 등기는 후발적 일부야.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경정 등기는 그러면 자 경정 등기가 나와. 경정 등기는 거기에다 줄 쳐놔봐요. 자 그 밑에 두 번째 칸에 있죠. 원시적 줄 쳐놔봐요. 원시적. 가로 안에 원시적. 그 다음에 일부 줄 쳐놔봐요. 일부. 자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요건을 이렇게 외워야 돼요. 봐봐요. 여기까지 우리 봤습니다. 자 기입 등기는 읽어봐요. 새롭다. 새로운 등기 원인이 발생하여 새롭게 기입해 주는 것. 변경 등기는 일부의 원시적 후발적. 경정 등기는 일부의 무슨 사유? 원시적 사유. 범위는 일부예요. 차이점은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활용만 해먹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쓸 필요 없이 봐봐요. 주소에 오기.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잘 봐요. 오기가 뭔데? 뭔가 애시당초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 기록이 되잖아.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 무슨 등기? 경정 등기가 되는 거네.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주소의 변경은 원시적이에요 후발적이에요? 후발적. 그때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그러니까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에 따라서 그러면 변경 등기냐 경정 등기냐로 나눠지는 거야. 그러면 범위는 뭐예요? 일부라는 거. 자 그러면 또 하나 그 밑에 봐보죠. 자 말소 등기 가로 안에 줄 쳐놓으세요. 말소 등기는 등기부가 전부 소멸 가로 안에 거. 그러니까 등기부가 전부 불일치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말소 등기라는 거야. 그러면 말소 등기는 항상 요 밑에 줄 쳐놓고 요거는 권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권리적 측면일 때. 자 그러면 그러면 멸실 등기 가로 안에 줄 쳐놔요. 멸실 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멸실 줄 쳐놔요. 부동산의 전부 멸실. 그러면 멸실 등기는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줄 쳐놓고 요거는 사실적 측면이에요.
사실적 측면.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등기. 불탄 거는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권리적 측면에 하는 등기고 멸실 등기는 읽어봐요. 사실적 측면에. 그럼 멸실 등기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할까요? 또 까먹었다. 또 까먹었어.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잖아. 자, 멸실 등기는 권리관계의 다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네. 그러면 사실적 측면이니까 이해관계 내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해관계 내 승낙서가 불필요한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그러면 승낙서가 위조될 가능성도 있어 없어? 없어. 다음 중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무슨 등기? 멸실 등기. 이걸 다 활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소 등기는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 멸실 등기는 사실적 측면이라고 잡아놔야 돼. 자, 그러면 그 밑에 회복 등기라는 게 나와요. 말소 회복 등기 찾았어요? 말소 회복 등기 바로 앞에다가 요거 한번 써봐요. 참고용으로. 자, 작년에 2.5점짜리입니다.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 인정이 되는지. 자, 저는 뭐요? 저는 이런 분을 원해요. 자, 뭐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무슨 용지예요? A4 용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봐요. A4 용지를 가지고 있고 본인의 이름을 한번 써보죠. 자, 변현아. 한 뭐예요? 독종이죠, 독종. 6개월 만에 합격한 독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인지 아세요? 10년 전에 수강생인데, 자, 이걸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러고 나서 요거부터 시발점이 돼가지고 뭐예요? 야간 수강생인데 전 과목을 체크해가지고 와. 그리고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2시간 내내 뭐예요? 저를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스타디하러 온 거야. 야간 수업 끝나고. 그러니까 미쳐버려. 도망가려면 문을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해 안 되면 이해해봐라. A4 용지 써봐라. 변현아. 이게 지우개 있니? 그랬더니 지웠대. 지워봐라 그랬더니 지웠어. 또 지워봐 그랬더니 선생님 지웠는데. 그래요. 말소한 걸 말소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럼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인정 불인정? 불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읽어봐. 이름 적어봐 그랬더니 변현아라고 전해. 그게 바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소 등기와 말소 등기는 인정 불인정? 불인정. 그러니까 그 말소 회복 등기를 해주는 게 말소 대상이 있어야 회복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말소 회복 등기라는 것은 거기 가로 안에 내용으로 쏙 들어가 봐요. 부적법 말소 줄쳐놔 봐요. 부적법 말소. 그래서 밑에다 언제나라고 써요. 언제나. 그 다음에 전부 동그라미, 일부 동그라미.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자, 전부도 되고 일부도 되고 부적법 말소. 언제나 부적법 말소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는 그러면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읽어봐요. 권리적 측면이야. 권리적 측면. 자, 그러면 여기 실명 거론해도 돼요. 다 합격했으니까 뭐요? 자, 해수기. 자, 해수기. 그다음에 수민이. 한번 봐봐요. 올해 수민이는 뭐예요? 올해 처음 했는데 뭐예요? 민법 학교론 3개 틀렸고요. 2차 과목 또 3개.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공부하면 안 돼요. 여기 얘처럼 해야 돼. 해수기처럼 해야 돼. 해수기는 뭐예요? 계산을 딱 해요. 자, 민법 몇 개? 자, 24개를 딱 나올 것만 딱 체크를 해. 나올 것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25개. 그러면 민법이 33개 나올 거는 뻔하거든. 그러면 25개 계산을 딱 해요. 뭐 나올 건지. 그 다음에 학교론도 뭐예요? 25개 딱 나올 거. 반드시 출제될 게 있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자, 25개만 하는 거야. 나머지는 안 해. 안 해요. 그래서 딱 해가지고 뭐예요? 요 24개. 그래서 1차 합격. 자, 그러면 2차도 딱 자기가 계산을 해. 그러니까 공법은 내가 죽어도 42.5만 맞히겠다. 그 다음에 중개사법은 내가 죽어도 82.5는 맞히겠다. 공시법은 뭐예요? 밥벌이만 하겠다. 밥벌이. 60점. 그러니까 자기가 딱 계산을 해서 맞힐 문제만 딱 맞춰줘. 합격을 해. 이게 그러면 해숙 씨가 나요? 수민 씨가 나요? 수민 씨가 나요? 이게 나요. 최소 비용에 극대의 효과를 걷는 거야. 미쳤어?
뭐요? 민법 학교는 3개 틀리고 중개사법 뭐 3개 틀려서 합격.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최소 비용에 극대의 효과를 거두면 돼. 딱 자기가 나올 문제를 계산을 해놓는다고. 그러니까 요거는 제일 미련한 공부 방법이야. 제일 공부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이야. 올해 개업했죠. 올해 어디에서 개업했느냐? 뭐예요? 구미에서 개업해서 구미수강생이에요. 구미수강생. 그래서 남편이 뭐예요? 남편이 도지사잖아. 도지사가 아니라 경상북도 5급 공무원이야. 5급 공무원. 5급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엊그제 개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합격하려면 끌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꼭 개업하면 수강생을 꼭 하나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거든. 새로운 수강생들 좀 똑바로 가르쳐줘. 너 작년 회장님한테 잘 배웠으니까 요번에 수강생으로는 또 잘 가르쳐 주라고. 서로 돕고 돌아야지. 배우고 나서 또 다른 사람한테 대충 가르쳐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를. 그러니까 이분하고 이분처럼만 돼봐요. 이분처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올해 이제 봐봐요. 말소회복 등기는 무슨 측면? 권리적 측면. 그러면 권리라는 것은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있어. 항상 권리적 측면은 이해관계니 개입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올해 문제가 말소회복 등기 시 이해관계니 아닌 자를 골라라. 기분이 더러워야 이해관계인이야. 기분이 더러우지 않으면 이해관계. 기분이 더러워야 이해관계. 기분이 더럽지 않고 기분이 좋으면 그때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주등기라고 배워요. 여기에 부기등기야. 그러면 여기에 말소되면 이것도 말소가 되죠. 이때 저당권자는 기분이 더럽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따라 회복이 되겠죠. 이때 저당권자는 기분이 좋아요. 그때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올해 요 문제 따지는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말소회복 등기는 무슨 관계이니? 이해관계인이 개입될 여지.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개입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승낙서가 위조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인감 승낙자에 뭐가 필요해? 인감이 그래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예요? 집은 무슨 집이에요? 이건 등기소예요. 등기소. 그러면 이 등기소 안에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전부 불탔어. 자, 등기소가 불탔어요. 뭐가 없어졌죠? 등기부. 그럼 그때 하는 등기가 뭐냐? 멸실회복 등기가 돼. 밑에 한번 가봐요. 멸실회복 등기란 등기부가 전부 일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멸실회복 등기야. 근데 멸실회복 등기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왜? 전산화됨으로써 지금 이제 교과서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등기부 부본 자료가 있잖아. 그래서 멸실회복 등기는 나올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까지는 자기가 부지런히만. 그러면 책을 볼 때요. 그러니까 책을 볼 때 책 읽어보면 뭐예요? 막 이렇게 나오잖아. 기입등기, 변경등기, 경정등기, 말소등기, 멸실등기, 말소회복등기. 들리는 것은 등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입등기 그러면 새롭다. 보전 설정이죠. 뭐에 따라 물려? 내용에 따라 물려. 이렇게 암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책을 읽어나가면서 책을 스스로 읽어나갈 수가 있다는. 죽어도 암기하네요. 누가 이기는지 결국은 뭐예요? 제가 져요. 나중에. 제가 져요. 이제 그러니까 내용에 따른 분류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자, 여기는 뭐예요? 표제부. 요거는 갖고, 요거는 알고.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갖고는 알고, 소유권이죠. 그러면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또 표시번호라고 그래라. 누구 아까처럼. 갖고는 무슨 번호? 순위번호. 그러면 순위번호 1번 다음에 2번, 3번. 1, 2, 3, 4로 나가는 형식. 이게 바로 주등기야. 다시 1로 나가는 형식. 이게 바로 무슨 등기? 부기등기야. 그러면 4번에 한번 봐봐요. 4번에 뭐가 나와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 이제 나오잖아. 그러면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로서 첫 번째 뭐예요? 주등기. 주등기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원칙이라고 써. 원칙은 주등기야. 자, 그 밑에 부기등기가 나오죠. 그 앞에다 애외라고 써. 애외. 그러면 애는 그러면 시험은 애에서 나와, 원칙에서 나와. 그래서 부기등기는 매년 출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애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이라고 써놔요. 부기 등기는 그러면 무슨 규정이 있어야 돼?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같은 의미를 한번 찾아보죠. 자, 원칙은 무슨 등기? 주등기. 그러면 1번 답에 몇 번? 2번. 그래서 써요. 이걸 독립번호를 붙여간다. 독립등기라는 말을. 그러면 주등기, 독립등기는 같은 말이야. 같은 말. 그러면 1번 다음에 몇 번? 아이고, 너무 앞서가지 말고요. 1번 다음에 몇 번? 2번. 그러면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그래서 신등기라는 말을 써주게 돼. 신등기. 새로운 번호를 붙여간다. 신등기.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등기가 되죠? 주된 등기가 되는 거야. 주된 등기. 그래서 주된 등기. 그러면 주된 등기가 있으면 무슨 등기가 있죠? 종된 등기. 그 종된 등기가 뭐예요? 바로 부기 등기라는 거야. 부기 등기.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고비가 와. 그래서 부기 주등기 부기 등기의 관계. 여기서부터 이제 수강생들이 우리 형님 누님들이 이제 등기법을 치밀을 잃어버려. 어떨 때는 주등기, 어떨 때는 부기 등기, 이럴 때는 주등기, 이럴 때는 부기 등기. 저 인간 미쳤나봐. 그래요. 그러니까 주등기와 부기 등기의 관계에서 이제 등기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무슨 등기? 주등기.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무슨 등기? 부기 등기한 부기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그러면 2-1, 2 주등기죠. 2-1 부기 등기.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싸우면 누가 이겨? 1번. 그러면 1-1하고 2-1이 싸우면 누가 이겨? 1-1. 그러면 1-1하고 1-1의 싸움은 누가 이겨? 1-1. 그럼 1번하고 1-1이 싸움은 누가 이겨? 1번. 그래요. 이게 교과서에 이제 기본서에 설명이 쫙 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1, 2, 3, 4로 나가는 형식 무슨 등기? 주등기. 다시 1로 나가는 게 무슨 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주등기와 부기 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 이렇게 좀 외우란 말이에요. 외우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5번이 나오네요. 5번이 뭐가 나와요? 효력에 따른 분류가 나오네. 효력에 따른. 이 효력은 이렇게 써놔요. 무슨 효력? 물권적 효력이라고 써놔요. 물권적 효력. 자, 그럼 옆으로 까지니까 물권적 효력이 최종적으로 나타난다. 이걸 종국등기라고 그래. 그러면 종국등기 안에 뭐라고 써놨어? 본등기 줄 쳐놔요. 그럼 물권적 효력을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등기. 예비등기에서 가등기. 가등기 별표 5개. 또 가등기에서 또 비극이 시작돼. 가등기가 매년 출제가 되거든요. 또 별표는 요거는 10점짜리야. 민법까지 하면 10점짜리가 나오는 거야. 가등기. 가등기는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야. 그러면 가등기는 마지막 제출에 줄 쳐놔요. 자, 순위 보전적 효력 줄 쳐놔요.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봐봐요. 그러면 효력에 따른 분류로서 자기가 이렇게 오라고. 물권적 효력을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슨 등기야? 종국등기. 장차 예비하는 게 무슨 등기? 예비등기. 예비등기는 뭐가 있어요? 가등기. 그러면 결론적으로 본등기를 뭐라 그래? 종국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읽어봐요. 본등기. 읽어봐요. 주등기. 그러면 이제 기본서에 이렇게 나와요. 주등기, 본등기, 본등기, 주등기, 본등기, 주등기, 주등기, 본등기 막 나오니까 등기밖에 안 들려. 그러면 자기가 봐봐요. 본등기는 뭐에 따른 분류? 효력에 따른 분류. 읽어봐요. 주등기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책을 읽을 때 주등기는 방법과 형식에 따른 분류. 본등기는 효력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등기는 그러면 보전적 효력이 있다.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자, 7페이지로 갑니다. 7페이지에 보니까 예고등기 폐지 찾았어요? 자, 예고등기가 폐지된 이유를 우리가 보려면 맨 밑에 가봐요. 맨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참고용으로 별표 3개 놓고 우리가 좀 알아놓을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별표 3개 놓고 자, 처분 제한 등기. 자, 처분 제한 등기가 또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처분 제한 등기는 이렇게 써놔요. 계약 X. 자, 처분 제한 등기는 계약 X, 특약 X, 그 다음에 법률에 규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가 대표 선수가 뭐가 있냐? 읽어봐요. 가압류.
가처분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놔요. 가압류, 가처분. 자, 그러면 언제 때 가압류를 쓰고 어떨 때 가처분을 쓰느냐? 그러면 가압류는 뭐예요? 여기에다 하나 써놔요. 가압류는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피부전 권리가 금전일 때. 가처분은 뭐예요? 금전 이해 걸릴 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가압류는 스타트가 금전으로부터 출발할 때,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로 출발할 때. 그러면 봐봐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7천만 원을 구워줘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채무자 재산을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찾아봐야죠. 그때는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그때는 가압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제가 전세권을 설정해 놨어요. 근데 세입자가 주인이 돈을 안 빼버려. 돈을 뭐예요? 전세금을 뭐예요? 주지를 않아. 그때는 가압류, 가처분. 가처분이라는 거야. 그때는 읽어봐요.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저희가 등기부 볼 때 가압류는 뭐예요? 읽어봐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가압류, 가처분은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계약으로는 안 돼. 가압류, 가처분은 읽어봐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어때? X. 안 돼. 특약으로도. 처분 제한은 특약으로 안 돼요.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반드시 읽어봐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령.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가처분 등기는 청구 금액을 표시한다. 어때? X. 청구 금액은 뭐예요? 가압류가 청구 금액을 표시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오늘 기초공사 했으니까 가압류는 금전, 가처분은 금전 이해 권리. 자, 이제 가처분 등기가 이제 등기부에 들어왔어. 등기법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져서 애고 등기하고 가처분이 치고받고 싸움이 벌어져서 누가 결국 졌어? 애고 등기가 졌어. 그래서 맨 위에 다시 올라가 봐요. 그래서 애고 등기가 뭐다? 폐지. 그죠? 그 역할을 누가 담당한다? 가처분 등기가 담당해도 무난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고 등기가 그래서 폐지가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 의미가 작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왔네요. 그러면 거기 이제 6번 개시에다 형광펜 닦아놔요. 개시. 자, 6번은 이제 개시입니다. 그러면 거기 개시에 따른 분리로서 1 뭐가 나오죠? 신청. 그럼 신청 후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당사자라고 써. 자, 신청 후에다가 당사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게시하면 뭐라는 거예요? 신청이라는 거예요. 신청. 앞으로 당사자가 게시하면 뭐라고? 신청. 그렇죠. 신청. 자, 그 다음에 밑에 촉탁등기죠. 촉탁등기는 거기 위에다 강공서라고 써요. 강공서가 게시하면 이거는 촉탁등기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 앞에 묶어요. 그래서 묶어서 원칙이라고 써놔요. 원칙. 자, 그러면 당사자가 게시하면 뭐라고? 신청. 강공서가 게시하면 촉탁. 그러면 직권 위에다 줄쳐놓고 등기관이라고 써요. 등기관이 게시해주면 직권 등기야. 명령 등기는 위에다가 법원이라고 써요. 법원이 게시하면 명령이야. 근데 이거는 명령 등기가 되려면 이의신청이 붙어야 돼. 이의신청이 붙어야 명령 등기예요. 명령 등기야.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서 A라고 써요. 직권 등기. 시험은 A에서 나와요? 원칙에서 나와요? 애외. 그래서 골칫덩어리가 하나가 있어. 요 직권 등기가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거야. 별표가 3개짜리네요. 자,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요 A적 측면은 법률 규정이라고 써놔요. 법률 규정. 그러니까 그러면 직권 등기와 법원의 명령 등기로 뭐가 있어야 돼? 자,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요 정도는 외워야 돼요. 당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뭐예요?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의신청으로. 그러면 요 두 개가 뭐예요? 원칙. 요 두 개가 애외라는 거 잡아야 돼. 애외. 그러면 제일 헷갈리는 게 봐봐요. 요거예요. 자, 써놔봐요. 가등기. 밑에다가 이제 가등기. 가처분. 자, 그러면 가등기. 아까 가등기는 무슨 등기 일종이었죠? 예비등기죠. 자, 뭐 가등기는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등기소로 갑니다. 등기소로 누가 가죠? 당사자가 갑니다. 등기소에 당사자가 가죠.
당사자가 가죠. 그러면 당사자는 뭐에 읽어봐요? 신청. 그러니까 가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등기소로 가는 거야. 그러면 가처분은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법원으로 가는 거야. 아주 좋아요. 작년에 너무 놀란 나머지 올해는 이제 그러면 법원이야. 법원.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신청이 어디 있어? 이 신청이 어디 있어? 이 신청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신청이 없으니까 이때는 법원은 강공서야. 강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야. 그래서 가처분 등기는 뭐예요? 이때는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이라도 법원. 자꾸 헷갈리지 말고 법원이라도 요거 무슨 신청이에요? 이 신청이 붙으면 명령 등기고 이 신청이 빠졌어. 그럼 법원은 뭐예요? 강공서야. 무슨 등기? 촉탁 등기라는 거야. 제발 초보자들이 헷갈리는 게 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 이 신청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법원은 강공서의 의미야. 그때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명령 등기가 되려면 법원이라도 뭐가 붙어야 돼? 이 신청이 빠지면 명령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명령 등기가 되려면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 신청. 그럼 이 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이쪽으로 빠져. 무슨 등기? 강공서.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봐봐요.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가.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어때요? 신청해야 한다. 어때? X야. 가처분 등기는 법원으로 간다니까. 가처분 등기를 신청해야 하면 등기관이 가까이 몇 초 사이로? 2호 사이로 가는 거야. 2호. 안 돼, 당신은. 법원으로 가. 법원에서 합당하다 인정하면 강공 등기소로 뭐 해준다? 촉탁을 해주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로. 가처분은 어디로 가? 법원으로 갑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 수두룩해요. 수두룩하다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는 어디로 가? 등기소. 그러면 무슨 신청주의야? 당사자 신청이야. 두 사람이 가면 공동신청,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여기 이제 그러면 다시 가등기는 어디로 가요? 가처분은? 가압류는? 법원으로 가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오늘 목표는 달성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등기 분류, 대상, 기능, 내용, 방법, 효력, 개시.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착착착착 달라붙을 줄로 보여야 돼. 대상은 봐봐요. 이렇게 토지와 건물. 기능에 따른 분류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내용에 따른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등기, 방법과 형식은 주등기와 부기등기. 자, 효력에 따른 분류는 전국 등기와 예비 등기. 예비 등기는 뭐가 있죠? 가등기.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을 무슨 제한 등기라고 그래? 처분 제한 등기. 자, 그러면 개시에 따른 분류로 당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이걸 다음 주에 시험을 봐야 돼요. 원래는 시험을. 그러니까 시험을 A4 용지를 가져와가지고 1페이지에다는 등기부의 양식을 그려보세요. 주관식. 그러면 다음 중 등기의 분류를 6개를 써보세요. 그래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봅니다. 그러면 안 와.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 안 볼 테니까 제발 좀 자율적으로 좀 애워오라는 거 좀 부탁드려요. 그래야 다음 주에 등기법이 그렇게 재밌어. 어차피 넘어야 할 선이에요. 요 프린트는 1, 2월 달에 한 번 더 하니까 2번 정도 하니까 요 프린트는 잘 보관해 두시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애워서 다음 주에 숙제입니다. 좀 다음 주에 숙제 해왔어요. 그러면 또 숙제가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어차피 빨리 올수록 좋다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